그러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소화 다 되셨기를 이제 바라고요. 뭐 매번 잡설을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네요. 이제 뭐 제가 작심하고 '아 요번 시간에는 썰을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는 이게 말이 이제 좀 나와 가지고 뭐 그렇게 됐네요. 그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인제 내일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뭐 1 시간이나 다 쓰고 이러진 않겠습니다. 우리 할 얘기도 많으니까. 그러면 요번 시간에 목표를 상의를 드릴게요. 요번 시간에는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아까 이제 논의 드리던 이 함수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서는 바로 이 3 장의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요 출력층 설계하기 요 부분 있는데 요거는 신경망 학습 쪽에서 연관이 좀 상당해서요. 여기서는 좀 맥락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요 4 장의 신경망 학습에서 인제 할 거고, 그래서 요번 시간의 목표는 인제 이전에 논의 드리던 활성화 함수를 마무리하고 바로 인제 3.6 절에 손글씨 숫자 인식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인제 상의 드리고, 그래서 요번 시간에 3 장이 마무리되고 오늘 마지막 2 시간에는 인제 요 4 장의 신경망 학습 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인제 말씀을 드리고, 이 신경망 학습과 관련된 논의는 아마 내일 오전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도 괜찮고, 예, 핵심적으로는 4.2 절의 손실함수와 이제 기울기 요거고, 아마 내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요 4.5 절의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하기인데, 요거는 인제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쪼금씩 인제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인제 이번 시간에 3 장을 마무리해 보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아까 이제 드리던 말씀, 활성화 함수와 인제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고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함수가 인제 기술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셨을 텐데 왜라고 하는 점이 역시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준비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만 보는 건 아니죠. 다층 퍼셉트론의 특정한 구성으로 비선형 분포의 예시인 XOR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은닉층 활성화 함수를 비선형 함수로 선택함으로써 XOR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XOR의 진리표는 어느 한쪽의 입력이 1인 경우에만 출력이 1이 되고 나머지 경우는 0입니다. 그래서 배타적 논리합이라고 합니다. 진리표를 좌표 평면에서 표현하면 비선형적 분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OR 극복은 2층 신경망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은닉층 활성화 함수는 렐루라고 하겠습니다. 렐루는 0보다 큰 경우 항등함수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비선형 함수입니다. 출력값은 0 또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진 분류의 경우 하나의 노드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 우리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녹화에서 제가 갱신을 못한 게 있어요. 렐루라고 읽었거든요. 근데 이 예시는 아직 렐루가 소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인제 여전히 인제 계단 함수입니다. 그럼 인제 왜 계단 함수에 대해서 실컷 디스를 하고 다시 이 계단 함수를 이제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면은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낸드와 오어과 앤드를 통해서 엑소어를 극복하는 이 주제에서는 계단 함수로도 신경망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 회로의 입력과 상태가 특수해서 그런데요. 논리 회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입력과 출력 모두
그 종류가 딱 두 가지죠. 그래서 x와 y 모두 참 또는 거짓 두 가지 값입니다. 근데 이거랑 이제 뭐가 인제 구분이 되냐면 부동소수와 같은 형식의 수치들은 좀 구분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의 입력과 그 이 두 가지 유형의 숫자가 모든 입력과 출력의 유형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계산함수로도 신경망의 효과를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냈고요. 따라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계산 함수의 비선형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 x들이 인제 들어가서 요 낸드와 or과 AND를 거쳐 왔는데 당시 시점에서 우리가 논의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게 1 층, 2층 이런 식의 신경망이고 여기서 뉴런들이 이제 2개 사용되고 출력층에서 하나가 사용된 거죠. 그런데 이게 극복되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왜냐."고 하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극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게 왜 되고 그게 일반적인 어떤 무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가 하는 역할은 비선형 변환이 주요한 목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공감해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다음 같은 시각적인 예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x와 y의 관계를 산점도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선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얘기 했죠. 근데 직선을 안 쓴다며. 근데 그 직전에 우리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출력층의 AND는 그냥 퍼셉트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퍼셉트론이고 얘의 패밀리의 명칭은 선형 모형입니다. 그리고 입력을 두 개를 받기 때문에 얘는 내부적으로 W1과 W2 두 개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Z는 W1 X1 W2 X2 더하기 B로 결정이 되면서 얘의 가설 공간이 한정되고 이것은 직선 형태의 결정 경계를 갖게 됩니다. 어제 이제 그 얘기 했었죠. Z가 제로인 지점에서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것을 잠시 잊고서 마지막에 출력을 보면 얘는 선형 모형이잖아요. 근데 이 선형 모형한테 입력을 고대로 대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를 우리는 이미 어제 성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제 고민은 이거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알고리즘을 바꾼다. 그것도 인제 중요한 방향이죠. 근데 하나의 방향성이 더 있어요. 데이터를 변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능의 삼축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서 인제 상의를 드리는데 결국 성능은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의 설정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데이터의 그 정보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 캔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이에요. 그러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캔 딱의 역할 정도밖에 해 주지 못합니다. 진짜 정보가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음식이 안에 있어야 돼요. 알고리즘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이 정보 자체가 비어 있거나 이 알고리즘이 꺼낼 수 없는 형태의 그런 형식으로 담겨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성능은 발휘되지 않겠죠. 근데 알고리즘이 아무리 훌륭해도 데이터 자체에 정보가 없다면 그 역시도 혹은 이 정보가 불충분하다면 그 역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성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의 궁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제 자명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지금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는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왔는데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미 논의 드린 대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엔드를 하려고 하면 얘가 못 하죠. 얘가 이제 해내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낸드와 그리고 OR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왔는데, 그러면 낸드와 OR이라고 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X1하고 X2가 두 개고 낸드와 OR이 공교롭게도 이제 두 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임의의 변환을 거쳐서 X가 H가 됐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의의 변환을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두 개가 들어가서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도 좋게도 두 개가 들어가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인제 이 H라고 하는 상태를 보면 H1하고 H2라고 이제 부를게요. 이거를 좌표 평면에 이제 그려 보자는 거죠. 그러면 1, 0은 0 이래요. 그러면 1, 0은 0, 1, 1은 1, 1, 1은 1, 1, 1은 1. 요건 오타가 아닙니다. 1, 1은 1이 두 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0, 1은 0이래요. 0, 1은 0. 요렇게 인제 됐거든요. 그러면 x가 h라고 하는 임의의 변환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종이 접기로 인제 생각을 해 보시면 이거를 요렇게 포개 버린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반칙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제 임의의 변환을 거쳐서 인제 h로 이제 만들어 버렸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0과 1 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두 개가 있긴 해도 이게 AND가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분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낸드와 오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무한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무한히 많은 가능성 중에서 하나 또는 하나의 어떤 상태를 이제 특정하는 거죠. 그 특정하는 과정이 학습인 거고요. 그래서 그 상태가 인제 특정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모종의 변환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런 변화는 비선형적인 변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선형적인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택배 요새 많이 받으시잖아요. 뭐 그 예전에는 뭐 주문 같은 거 그냥 뭐 장 보고 이런 건 다 가서 했는데 요새는 온라인으로 주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택배 상자를 이제 주말에 버리려고 이렇게 포개 놓는 것들, 요런 것들은 이제 인제 그냥 선형적인 변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상태가 바뀌진 않는 거예요. 약간 약간 위상수학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근데 이거를 딱 이렇게 접어 버리는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택배 상자를 진짜로 이제 찢어 가지고 어 이제 택배 상자를 찢지 않고서 만들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갖고 상자를 찢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선형 변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 1과 0의 배치 자체를 선형적으로 이제 변환한다는 것 자체가 요런 식의 변환이 선형적 변환입니다. 이런 변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어파인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저기서 목차가 잘 안 보이니까 어파인 변환.
요겁니다. 이거는 요 공식을 다른 맥락 없이 수학자들한테 만약에 보여준다 하면은 "아 이거 어파인 변환이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모서리들 1 번, 이게 잘 볼 수 있게 1 번, 2 번, 3 번, 4 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회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변의 길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향을 더해 주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얘가 다음과 같은 이제 패턴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X월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모서리의 길이를 변화시키고 또 회전시키고 이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형태의 연산으로만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이거 자체가 완전 연결의 공식이죠. 요 요거가 이제 우리가 구현한 완전 연결 fully connected dense 또는 수학적으로 인제 affine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신경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슬라이드를 찾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비선형적인 변환이 일어나 줘야 비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종의 비선형 변환이 일어나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층을 통과시키면 요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파인 변환이라서 비선형 변환이 아니고 이거는 선형적인 변환입니다. 변화는 변환이에요. 근데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 이렇게 접어 버리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비선형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선형 함수를 통과시켜 줘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은닉층에서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다음 같은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 논의 이제 핵심입니다. 신경망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는 반드시 비선형 함수이어야 합니다. 만약 은닉층 활성화 함수를 선형 함수로 선택하면 다층 신경망을 구성하는 이점을 상실합니다. 여러 층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비선형성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선형 함수가 활성화에 사용되면 여러 층의 형성에도 결론적으로는 그냥 퍼셉트론이 되어버립니다. 다음과 같은 2층 신경망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은 은닉층이고 두 번째 층은 출력층입니다. 이때 각 층은 입력을 처리하는 함수 F1과 F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층에서 입력 X를 F1으로 처리해 출력 H를 얻는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다음 층에 입력이 됩니다. 두 번째 층에서는 F2로 H를 처리하여 최종 출력 Y가 발생합니다. 각 층의 값은 활성화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은닉층 활성화 함수가 항등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항등함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선형함수입니다. 이 경우 각 층의 활성화 값은 학습 배기 변수와 내적을 수행해서 얻은 Z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층을 거쳐와도 결론적인 공식은 단일 퍼셉트론과 같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일 퍼셉트론은 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신경망이 아니게 됩니다. 은닉층을 거쳐서 처리된 입력은 원래 값과 다른 형태일 수는 있겠지만 비선형 변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선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데이터가 비선형적 분포이면 그에 맞는 적절한 비선형적 표현이 필요하고 신경망의 여러 층의 구성으로 그러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층을 애써 만들어도 선형함수로 활성화를 하면 그 효과가 완전히 상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은닉층에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요 수식에서 좀 구분을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요 h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종 출력이 아닌 중간 출력으로서 h라고 구분해서 썼고요. 그러면 요 h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A1이라고 하는 비선형 활성화를 이제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F2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출력층이죠. 마지막 출력층의 입력으로서의 인제 h고, 그 h와 당연히 인제 그 w와 내적을 수행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 인제 표현할 때는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 b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h와 w가 내적을 수행해서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근데 이 H 요 두 번째 F2에서는 활성화 함수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출력을 처리할 때와 은닉층에서의 비선형 변화의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은닉층들에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와 출력층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은닉층과 출력층은 공교롭게도 같을 수는 있는데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종종 다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서는 기호를 일단 구분을 했고요. 지금 우리로서는 요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가 비선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활성화 함수가 뭐 있냐라고 하면, 일단은 스텝 함수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근데 얘가 아까 논의드린 이유로 인해서 그 정도의 차이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연속적인 이제 시그모이드가 사용이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유사하게 계산 함수랑 유사하지만 어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반영해 주기 위해서는 위에서 완전 연결 계층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이제 출력을 받는데 활성화를 경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본적으로는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지정된 경우에는 이제 다른 메소드에서 그 객체 내에서 사용하려면 요거를 이렇게 받아줘야 되겠죠. 속성값도 당연히 한국어로 표기는 가능한데요. 이게 그 셀프자가 붙은 것과 그 붙지 않은 것을 좀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어 서로 이제 명칭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액티베이션이 지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액티베이션을 거쳐서 나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완전 연결을 이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인제 추가를 인제 하게 되면 그 기존의 코드는 그대로 동작을 해요. 레이어 1, 2, 3는 그 기본적으로 지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기존의 코드는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1 번, 2 번은 은닉층이기 때문에 인제 비선형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요 스텝 함수라든지 시그모이드라든지 요런 거 이제 밑에서 이제 규정을 했죠. 그죠? 그래서 어 이번에는 요렇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순서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코드에서는 순서가 제시된 걸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신경망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 만드는 김에 이번에는 아까 논의 드린 어차피 응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신경망을 정의하면서 수정 사항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의 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 그건 은닉층에서의 비선형 변환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출력층에서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야기는 출력층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출력과 관련해서는 4.2절의 손실함수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부족해서나 뭐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그 잡서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3.6절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로 가보시죠. 3.6절의 손글씨 숫자 인식은 딥러닝의 헬로 월드쯤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요거는 그 붓꽃 데이터가 머신러닝의 헬로 월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글씨 숫자 인식은 딥러닝의 헬로 월드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데이터셋을 적재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것도 할 겁니다. 할 건데 방금 전에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을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넘겨서요. 결과적으로 요 100페이지를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디어 신경망 구현하자."라고 제시를 됐고 입력을 784개, 출력을 10개로 구성하고 또 은닉층은 2개로 50과 100으로 해 보자. 요렇게 이제 되어 있죠. 왜에 대해서 아직 제시가 안 됐어요. 근데 일단 다짜고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응용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손글씨, 숫자, 이미지, 인식이라고 하는 첫 번째 딥러닝 응용 사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신경망으로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 만들었던 신경망을 다음과 같이 이제 규정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제시를 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완전 연결 또는 FC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입력이 784래입니다. 왜인지는 같이 데이터를 적재하고 나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근데 어쨌든지 뉴런을 첫 번째 계층에서 50개를 쓰겠대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계층에서는 무조건 50으로 시작해야 되죠. 지난 계층이 50이었으면. 근데 출력을 100개로 하겠대. 이거는 그냥 지 맘이죠. 마지막에는 무조건 100개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10개로 끝나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 784와 10이라고 하는 시작과 끝은 이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50이라든지 100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물론 결국은 성능을 위해서 노력을 통해서 정해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제시가 됐다. 혹은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친다면 이제 신경망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신경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닉층에서 비선형 활성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그모이드와 같은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여기 적용해 줘야 신경망이 됩니다. 이게 100페이지에서 제시하는 신경망의 구성이고 이게 답니다. 그 마지막에 왜 안 했어? 마지막은 출력층이라서 비선형 변환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상의 드린 이유로 인해서 신경망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습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력을 종종 이렇게 아무런 활성화를 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근데
학습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괜찮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은닉층의 비선형 변환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그 점은 아직 논의가 안 됐고 맥락이 다르고 해서 이렇게 구성하고요. 또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유효한 신경망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시그모이드가 없는 신경망은 무효입니다. 그런 거는 신경망이 아니에요. 그냥 퍼셉트론입니다. 어떻게 신경망 잘 만드셨나요? 이제 데이터 집어넣어서 해보면 됩니다. 단 3줄. 여기까지 오시는 건 힘들었죠. 단 3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데이터를 적재해서 얘한테 이제 집어넣고 뭔가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런 걸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유 폴더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치사하게도 먼저 이제 해 놨는데요. 그 공유 폴더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유 폴더에서 데이터 폴더 자체를 통째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폴더 자체가 압축이 돼서 data.zb라고 하는 이제 파일로 압축이 돼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다운로드 버튼 거기 있죠. 귀찮아서 그 화면 전환 귀찮아서 안 보여 드릴게요. 이거 뭐 동사무소 그 교양 PC 시간은 아니니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본인의 실습 폴더 즉 데이 3 요런 노트북이 있는 그 해당 위치에 압축을 풀어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 폴더가 위치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을 푸는 거를 어 압축을 풀어서 위치하면 된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압축을 푸는 거를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폴더 안에 내용을 이제 보시면 엠리스트라고 하는 요 폴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손글씨 숫자 이미지 인식의 데이터입니다. 요 안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가 있고 제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구성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요거를 이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압축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실습 폴더에다 푸는 거는 당연하게도 하실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인제 그 해당 데이터를 이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인제 요 데이터 폴더가 현재와 인제 같은 폴더에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상대 경로로 작성하겠습니다.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니깐요. 그래서 엠리스트에 엠리스트로 시작하는 ND 어레이, 엠리스트 웨이트가 있는데 지금은 ND 어레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파일 객체가 되겠죠. 그러면 아이고 또 단축키를 잘못 눌렀습니다. 그러면 인제 요 파일 자체가 어떤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가가 관건인데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정했고요. 그래서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 피클로 만들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요. 그래서 요 ND 어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엠리스트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러면 요 피클이라고 하는 것을 파일 객체를 이제 넘겨주게 되면 해당 파일을 이제 읽어드려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모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오류가 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파일 읽기는 텍스트 파일 읽기가 기본인데 이거는 바이너리 파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읽기 모드이면서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는 점을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읽어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엠리스트 데이터를 적재했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요런 신경망으로 해결을 해 보자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자가 제시를 한 거고 우리는 비교를 위해서 일단 저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인제 적재를 하시고 나서
여기까지 오류가 없으시면 잘 다운로드 받아서 적재가 되신 거고, 적재가 이제 된 거를 이제 트레인 이미지 즈, 트레인 레이블 즈, 테스트 이미지 즈, 테스트 레이블 즈,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 다음과 같이 이제 풀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잘 되셨는지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 정도로 요 테스트 이미지즈의 쉐입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만 장의 표본이 있고 각각 이제 28 by 28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제대로 잘 적재했는지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 하나를 이제 구경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커 가지고 조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줄여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전체 틀 자체를 조금 이제 줄여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흑백 이미지라서 컬러 맵을 그레이로 이렇게 이제 설정하면은 좀 더 제대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 신경망을 구성하는 거는 이제 대단히 자명한 세네 줄짜리 이제 코드고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적재하는 거는 이제 공유 폴더에서 다운로드만 잘 받으신 다음에 경로 지정만 올바로 되면은 무조건 되는 것이 보장이 되겠죠.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해결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신경망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이제 거의 다 이제 달성했기 때문에 제가 요 시간에 맞춰서 굳이 서둘러서 마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몇 분 이내로 이제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요 부분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나머지가 다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시된 코드를 지금 화면에서 잠시 안정화 시키고요. 잘 되셨는지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셨으면 엄지척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훈 선생님께서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고, 모델 애드에서 784, 50하고 시그모이드 되는데 보니까 지금 생성자에서 3개의 인자를 기재하고 있는데 4개를 줘서 문제가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오류네요. 좀 빨리 지나가서 아마 이렇게 놓치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이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연결에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닛에서 그 3개를 기대하고 있는데 4개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셀프는 얘는 이제 0번이고 얘는 내부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에서는 3개를 기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3개를 만들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렇게 3개예요. 요렇게 3개고, 근데 활성화 함수를 전달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4개를 받았다는 그런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제 아마도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활성화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인제 요 부분이 추가가 됐고, 또 인제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이 추가가 됐고, 그게 지정되는 경우에는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나가는 거를 이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제가 단축키를 잘못 누르면서 셀들이 위에 거랑 합쳐졌네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됐는데, 만약에 이거를 수정을 하신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편집을 하고 나서
다시 실행을 안 해 주시면 그 효과가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인제 뭐 하나를 수정해 볼까요? 어제도 인제 한번 상의를 드렸는데 그 다음과 같이 요렇게 하면은 요게 인제 그 주황색으로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집 후에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죠? "헐. 그거 언제 했냐?" 시작하면서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7 시간 이제 길고요. 또 인제 어 "야 너 잡담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진도로 돌아왔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undefined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 부분의 논의를 놓치신 것 같네요. 이건 인제 오전 시간에 이제 마지막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정의를 했고,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르 위 여기서 인제 정의가 돼서 다음 같은 것들이 인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완전 연결의 경우에는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는 이 시그모이드를 넘겨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인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이런저런 점들을 쪼끔 놓치신 것 같고, 뭐 놓쳤으면 하면 되죠. 지금 뭐 하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빅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모형도 구성했고 데이터도 했으니까 모형에 넣어서 이제 신경망 효과가 발생하는지 확인을 하면 이제 3 장이 마무리가 될 거고요. 마지막 2 시간은 상의 드린 대로 4 장으로 넘어가서 신경망 학습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브레이크 갖겠습니다.